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부에서 뭐 땡땡 카드를 쓰면은 기름값 보조를 해주겠다, 뭐 리터당 얼마씩 할인해주겠다, 정부 돈으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기름값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기름값 요지부동하거나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조금 받았잖아요. 네, 그럼 원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들 버틴다는 겁니다. 버틴다는 거예요. 왜? 버텨도 정부에서 지원금 주니까 넣으러 온다 이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균형점이에요. 균형 가격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이 보세요. 지금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이딴 거 하잖아요. 큰일 난다, 큰일.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고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취득, 보유, 양도까지 모든 규제를 작동을 시킨 겁니다. 정부에서요. 아시겠죠? 정부에서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규제를 작용을 시켰는데, 시장에서 요지부동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으니까 마지막 히든카드로 대출 규제 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번 주에 왜 대출 규제가 빵빵 터졌습니까? 정부에서 시킨 게 아니라고요? 정부에서 안 시켰는데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아십니까?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은행이 대출해서 자기가 기준금리보다 높게 벌어들여야지, 그게 바로 예대 마진에 의해서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출이 없는데 은행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은행에서 대출 더 해주고 싶죠. 그런데 저 위에서 은행 임마들 조인트 까. 자, 은행장들, 부은행장들 불러가지고 빠따 치고 대출 더 해준 놈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회유할 수 있겠죠. 우리 동문 아니가? 우리 하버드 동문 아니가? 우리 서울대 동문 아닌가? 고려대 동문 아닌가? 이게 동문 타령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회유를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자, 이때까지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반기 때 빼어든 카드가 바로 대출 규제인 겁니다. 네, 대출 규제요. 자, 이 대출 규제가 통하지 않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네?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그리고 이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못 받아가지고 아우성 치니까는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게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니네들, 오늘 제목에서 제가 적었잖아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계속 월세로 살아야 한다. 니네들 집 사지 마. 청년들 무이자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19세부터 34세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집 살 생각하지 마. 집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월세로 평생 살아. 이겁니다. 예? 월세로 살아라고요. 자, 주거 사다리는 걷어찼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요? 거기 몇 명 몰린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거 3기 신도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작은 평수인데? 3기 신도시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예? 물론 수도권의 그 작은 평수 소형 아파트, 오래되고 썩은 아파트에 19평, 18평 사는 사람들이 당첨되면 좋겠죠. 전세로 사는 사람들 좋겠죠. 왜? 23평, 25평 이사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3기 신도시 결국 애 낳으면요, 아이 낳으면은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왜? 59 타입밖에 없는데, 72 타입밖에 없는데, 74 타입밖에 없는데, 84 타입이 지금 3인 가족도 84 타입이 좁아 죽겠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20몇 평에서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3기 신도시에서요? 왜 1기, 2기 신도시가 먹혔습니까? 대형 평수 공급해서 그런 겁니다. 대형 평수 공급해야지 서울에서 진짜 실거주로 서울에서 살다가도 이사 간다니까요. 그냥 우리
이사 가서 저기 3기 신도시 가서 큰 평수에서 한번 편안하게 살아보자. 서울 집값 지금 15억이니까 싹 팔고 3기 신도시 뭐 한 5, 6억 하니까 사서 10억은 우리 상가주택 사고 건물 하나 사고 이렇게 지내보자. 이런 사람들도 간다는 겁니다.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20평대로 짓잖아요. 20평대 지으면은 그냥 빌라, 그냥 오피스텔 이런 데서 전월세 사시는 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효과는 크게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데 작살나겠죠. 오피스텔, 아파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네. 그런 거 작살나는 겁니다. 작살나는 거예요. 자, 3기 신도시는 그리고 거쳐가는 관문 같은 거예요. 네. 왜? 소형 평수에서 결국은 84타입 이상을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되는데 3기 신도시에는 30평대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점프해서 딴 데 가죠. 딴 데 가는 겁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분양가 착하다. 이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20평대는 당연히 착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20평대 착해요. 20평 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싸게 보이기 위해갖고 그리고 세대수 공급량 최대한 많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장난질 좀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그냥 믿는 흑우는 없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주, 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내로 우리 남기 오빠, 네,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사전 청약 물량 6.2만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추가 확보를 하시겠다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사대책 잔여 미정부지 13만원 추가 물량 확보 내주 국토부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해요. 근데 뭐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 참여하면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도 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서울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한 총 62,000호 사전 청약 실행 방침을 민간 분양 이사 대책 사업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4,300건 1차 사전 청약엔 총 94,000명이 신청해 경쟁률 21.7대1을 기록했으며 9월 1일 당첨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9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9월 1일인가? 8월 30일인가요? 그때가? 9월 1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렇게 발표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하는. 참 이 3기 신도시가 참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사전 청약 한대 가지고 그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집을 사고 싶다는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서울은 매년 6만 호 정도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2만 호씩 밖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는 서울 집값이 멈췄던 겁니다. 멈췄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뜨고 있잖아요. 왜? GTX가 경기도를 위한 건데 아니 저기 멀리 있는 파주랑 동탄을 위한 거잖아요. GTX가. 근데 서울을 위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네. GTX가요. GTX가 지나고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은 집값이 폭등했어요. 여러분들. 네, 폭등한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GTX가 공정률이 1%도 안 돼요. 1% 안 됐다는 거는 이 땅을 파는지를 모릅니다. 땅을 파는지를 몰라요. 그냥 표지판을 세워놓으니까는 공사한다고 이게 바로 GTX 공정률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보세요. 2030 패닉바잉 못 막아 추가 사전 청약 서둘러 발표한 정부라고 합니다. 청약 후 입주까지 최소 4-5년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막기에는 역부족. 사전 청약도 영끌 1.1만 가구 추가, 민간 중대형 8.7만 가구 포함 2024년까지 16.3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24년까지 공급이 되겠나요? 예? 이제 3년도 안 남았는데 예? 이게 공급이 아니고 이때 분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해 2024년까지 10만 1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아니, 땅도 없는데 뭐
땅 보상금 다 풀렸어요? 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한데, 지금 대단지를 지어도 공사 기간이 최소 2년 6개월은 걸려요. 지금 땅이 기반 토목공사 다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건물만 올리는데 2년 6개월입니다. 더 당기면은 사고만 일어나요. 사고만.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했기 때문에 철근이랑 그 콘크리트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년에 대선을 위해서 자꾸 대선 운동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집값 올라가겠구나, 서울은 무조건 계속 올라가고, 두 번째는 일기 신도시를 봐야 한다, 일기 신도시를 봐야 한다 이겁니다. 네. 자, 방종규님께서 제가 사업차 교산지구 애정지에 자주 가는데 4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뭘 했다는 거죠? 뭘 했다는 겁니까? 아니, 보상금 지불을 못했다니까요. 예? 자, 그리고 꿈나무님, 분양도 요새 예전보다 더 걸리는 게 공사가 기간이 더 걸려요. 그 이유도 건설사가 예전과 다르게 시간이 되면 퇴근들 많이 해요. 주 52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주 52시간 누가 만들었어요? 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러니까 부작용이 뭐냐, 직접 하도급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정체불명의 물량팀이 와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 날림공사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